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전기밥솥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밥솥 안에서 쌀 씻는 행동, 사실 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같이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줬습니다. 취사 버튼 누른 직후 전기밥솥 옆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피해야 할 행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듣는 순간 밥맛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 채 넘어가기엔 너무 찝찝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밥솥을 쓰면서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3가지 진짜 주의사항,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집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 듣는 순간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전기밥솥 안에서 쌀 씻는 것, 솔직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 행동이 전기밥솥을 망가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쌀을 씻을 때마다 단단한 쌀알이 내솥 표면을 긁고 지나갑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그때마다 코팅은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결국 우리가 먹는 밥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이틀, 한 달, 1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 행동이 조용히 쌓여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전기밥솥 안에서는 쌀을 씻지 마십시오. 이유는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밥솥에서 바로 쌀을 씻지 말아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쌀을 전기밥솥 내솥에 바로 담아 씻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너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전기밥솥 내솥의 내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밥알이 달라붙지 않도록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에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불속의 수지나 세라믹 계열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이 코팅 덕분에 밥이 잘 눌어붙지 않고 세척도 비교적 쉬운 것이죠. 문제는 쌀을 씻는 과정입니다. 쌀알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내솥 안에서 물과 함께 쌀을 문지르며 씻을 때 수많은 쌀알들이 코팅 표면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 마찰이 반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코팅이 달아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코팅이 손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내부 소재입니다. 코팅 아래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팅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성분이 미세하게 노출되고 벗겨진 코팅 조각과 함께 쌀에 섞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필요한 물질까지 함께 섭취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금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과장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축적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한번 들어왔다가 바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조금씩 쌓이면서 단백질과 결합해 기능을 방해하고 뼈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신체 여러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일부 코팅 소재는 고온 환경에서 특정 화학 물질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재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전기밥솥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쌀을 씻을 때만큼은 내솥이 아닌 다른 용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쌀을 따로 씻은 뒤 내솥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코팅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밥을 퍼낼 때 금속 숟가락이나 딱딱한 도구를 사용하는 습관도 피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재질의 주걱을 사용하고 세척할 때도 거친 수세미보다는 부드러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솥 표면이 눈에 띄게 벗겨졌다면
아깝더라도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과 맞바꿀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취사 직후에는 전기밥솥 가까이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전자파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전자레인지 정도만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측정 결과를 보면 전기밥솥 역시 취사 과정에서 상당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취사 시작 직후에 짧은 시간 동안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가 인덕션 히팅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자기장을 이용해 내솥 전체를 빠르게 가열하는 구조입니다. 조리 효율이 좋고 밥맛이 균일하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만 취사 초반 가열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일시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취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나 보온 상태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지만 시작 직후 약 10분 정도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파는 우리 생활에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노출입니다. 장시간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 리듬이나 호르몬 균형, 세포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사 버튼을 누른 뒤 10분 정도만 전기밥솥에서 한 걸음 떨어져 계십시오. 그 시간 동안 굳이 옆에 서서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기밥솥은 생각보다 벌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해충, 바퀴벌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는 잘 꺼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이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내부나 하단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심지어 벌레가 나왔다는 경험담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기밥솥은 구조상 열을 배출하기 위한 통풍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온기와 습기가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일부 해충에게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온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 어둡고 따뜻하며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위치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제조사 측에서는 내부 조리 공간까지 침입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 환경까지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 습관입니다. 내 손만 깨끗이 닦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전기밥솥 하단과 주변 놓여있는 공간까지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위치를 살짝 이동시켜 청소해주는 것만으로도 위험 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쳤던 내용입니다. 쌀을 씻는 위치 하나, 취사 직후의 거리 하나, 청소 범위 하나. 이 작은 차이가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작은 선택들의 반복입니다.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정보들, 아는 사람만 챙기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